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민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은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크게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3,22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4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매일 하루 상승하며 하루 하락하는 것 같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락은 워낙 하락의 폭도 깊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급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오늘장, 내일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제는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 대응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소 불안한 감 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나눠보시고 새로운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입력하신 후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시크릿 강연에 방청할 수 있는 티켓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시크릿 이 세 글자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소개해 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 늘 안전하게 매매하고 좀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란 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이 시간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실 곳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목소리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미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롯데푸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5만 6,900원에 비중 40%입니다. 자, 매수가도 꽤 높은 편이고요. 지금 비중도 40%라 이런 좀 하락장이 나오면 걱정이 되실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지 위원님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가 45만 6,900원이세요. 그럼 45만 7천원 어간이신데요. 45만 7천원 어간을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약 이 정도 라인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으로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매물대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최근 주가 상승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2번 정도 터치를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저는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도 인상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도 음식료 섹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행히도 롯데푸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후년까지도 양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 45만 6,9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는 드릴 수 있으나 현 구간에서는 결국엔 오늘 장과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안전한 가격인가를 살펴봤을 때에는 차라리 이러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지는 않지만 조정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단기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 주체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가 산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파스텔이나 가격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 직접 좀 찾아보셔도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손절보다는 매수 단가 위에서 종목 교체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종목 교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살짝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대와 비중이었는데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0%대. 네, 16만 원에 20% 맞을까요? 네, 갑자기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음. 잡아야 되나? 네, 오늘 6%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역시나 좀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가 아래로 떨어진 게 오늘 나타나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이 네. 보이실까요? 네? TV 화면은 보이세요? 아니, 밖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길게 열어놓고 보시면 16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갔던 적이 많은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졌던 때가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만 원 미만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6, 7% 조정이 나와도 견딜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16만 원에 사셨으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시니까 조금 더 마음이 초조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많이 내려갔어. 예, 기간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 장인이 가져가겠어요. 네, 몇 개월. 결론을 한번 정해본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일단 홀딩입니다. 비중은 20%이시기 때문에 뭐 네. 급하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인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4만 원과 가장 가까운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20%면 적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더 사야지라는 마음은 조금 접어두시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렸고 그간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차라리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LNF도 그렇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천보도 그렇고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그간 최근에 들어서 가장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조금 소화해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비중 그대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케미칼 기업 내용은 아실까요? 2차 전지라 하더니. 네. 그리고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예. 뭐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가시는 건데 조금 더 답답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당분간 또 못 올라갈란가 싶어서. 네? 아니, 많이 또 더 내려올까 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려온다고 급하게 뭐 갖고 계시는 현금을 더 투여해서 추가 매수를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주당시는 안 할래 많은데. 내려와도 14만 원이 가장 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4만 원에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뭐 양극재, 응급재 국내에서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길게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얼마나 해야 되면 올해까지요? 네, 올해 연말까지 보셔도 좋고요. 더 길게 보셔도 좋은데 매수 단가 위로 올라가고 적어도 17만 원을 돌파할 때 나는 여기서 그만 다시 손실로 접어들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7만 원 짧게 보시고요. 길게 보시면 보실수록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NC 테크 PNC 테크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 12,100원. 1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자, 12,100원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네네. 네, 야놀자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번 주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100원에 PNC테크를 매수하셨는데 네. 매수하실 때에 어떠한 이유로 12,100원에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 배전 설비라 그래가. 자동차 설비한다고 해서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동차 설비 관련해 가지고 뭐 현대자동차나 해외 자동차 기업들에게 납품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예. 알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자동차 배전 있잖아요. 네, 그거 관계돼서 네,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기아하고 현대차 예. 납품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공시를 찾아보니까 네. 그렇게 의미 있거나 최근에 그렇게 많았던 부분들은 공시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들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네, 뭐 자회사가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네. 야놀자 관련주로 조금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혹시 단타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셨을까요? 네. 네, 단타로 보셨으면 내가 샀으면 꺾여서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은 나는 3% 이상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들은 있으셨을까요? 예, 한 5%까지는. 예, 그러면 그 5%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왜 못 하셨을까요? 오늘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산 이후로? 예. 그러면 앞으로는 네. 제가 당부드리기는 네. 내가 장중에 전업 투자자처럼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이거를 네.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시면 단타도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진우 소장님께서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단기로 나는 한 5%만 먹고 나와야지 했다가 지금처럼 네. 10% 20% 빠져버리면 네. 속절없이 손 놓고 있는 상황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기업의 고유 내용을 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만 뭔가 이슈를 갖고
주가가 급등은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주가가 8,000원짜리가 13,000원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업의 내용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오늘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 흑자가 앞으로 더 증가하는 기업들인데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익을 내기는 냈는데 전년 대비나 아니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온다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 대우건설 때에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는 오늘은 시장 위험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9,000원까지도 아니면 그 이하까지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조언들이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고 납득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이후의 시장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반등이 나올 기미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니고 이번 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등이 아니, 나와도 왜냐하면 매니저님이 저기 하면 어느 정도 보이시면 매일 똑같은 가격에다 걸어놓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저도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잘 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선이 있으면 예. 제가 매도를 맨날 일찍 걸어놓으려고요. 네, 제가 이제 반등에 대한 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열어봤잖아요. 네. 실적도 그렇고요. 수급도 그렇고. 근데 그 반등이 나와도 뭔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뉴스, 재료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면 나왔지 기본적인 기업 내용을 가지고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꺾였을 때 아니고 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때에는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꺾였을 때의 손절보다는 반등을 한번 이번 주 내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에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라고 그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급락에 대한 부분 확률보다는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급한 것보다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아까워하시기보다는 네. 손실을 축소하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네. 탈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의 견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네. 내일부터는 스케줄 조정을 조금 하셔서 네. 장중에는 조금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단타보다는 조금 네.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장중에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고민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전략 잘 챙겨가셔서 손실 좀 많이 줄이시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JNK 있어요. JNK 히터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한 6,880원 정도 되거든요. 네, 6,880원의 비중은요? 한 15% 돼요. 비중 15%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네, 좀 지금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횡보하는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JNK 히터를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 현대차에서 지금 수소차를 갖다가 생산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인프라로 생각하고 저기 수소 충전소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한 목표가를 갖다 한 8,200원 이상 보고 있는데 예.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그 정도의 상승 모멘텀 여력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8,2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9억 원 정도, 19년도에는 173억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 분석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목표 주가가 10,000원 이상으로 나왔던 리포트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목표 주가까지 보여주는 리포트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19년도 173억에 대한 부분으로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1,700억 원의 시총은 조금 무난하다.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신재생 관련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부분으로 프리미엄을 더 쳐주면 쳐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17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라는 가정이 충족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한번 열어보면 영업이익이 적자 8억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고점 10,000원 부근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되기보다는 뭔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선 구간도 있었고요. 국내 뉴딜 정책도 있었고요. 이러한 이슈몰이에 의해서 일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올해 1월, 2월 지수 고점까지 조금 상승이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와야 기업의 목적인 이윤이 제대로 나야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좀 보여지는 기업의 내용이고요. 시청자님께서 6,8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보다 더 떨어질 건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떨어지면 매수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기업의 내용이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8,2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스권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시간의 문제와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이 두 가지를 추적하면서 보유해 가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 구간에서는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1분기는 적자였고요. 2분기도 적자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내용들은 얼추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추적하시면서 보유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 모멘텀 자체가 살아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모멘텀은 이미 테마로 엮여 있잖아요. 이 기업이 수소 추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근데 이미 그 상승한 건 인터넷은- 아시죠? 네? 수소 충전이나 수소 추출기 이런 걸로 상승한 건 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이미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느냐가 이제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 모멘텀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일단 친환경 쪽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친환경 쪽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JNK 히터 IR 담당자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이 기업이 수소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확실한 해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수소로 돈을 버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2분기 실적 보시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주가가 그리 높지 않은 영역 7,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스터디를 조금 하시고 실적을 추적하시면서 이끌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진짜 이렇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해 나가시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신다면 지금 매수가에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3만 원에 30%입니다. 3만 원에 30%. 한 지난주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 돼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이 종목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데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신혜림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을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3만 원에 30%를 한 번에 다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차트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포인트 모바일이 상장한 이후에 차트를 다 열어놓고 보면 고점으로 보이는 구간이 약 3만 원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근래까지 4번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본다면 2만 600원 언저리가 이렇게 2번 정도 바닥이 보이거든요. 네, 이 구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와중에 시청자님께서는 3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 매수하실 때에 특별하게 난 지금 사야 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사실은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주린인데요. 예. 방송을 보니까 그 어드바이저님이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하고 손잡고 뭐 이래서 좋을 것 같다고 예. 추천을 한 두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냥 뭐 잘 모르니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샀는데 사고 난 뒤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기업이 뭔가 협업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기업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죠. 기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존과의 협업을 합니다라는 이 내용 한 가지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기업은 이제 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을 열어놓고 보면 매출액도 969억 원, 지난해는 489억 했고요. 19년도에는 620억 했습니다. 그러면 19년 대비해서도 3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165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53억 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과 후년에도 더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증명이 되어 간다면 결국엔 실적 발표와 함께 3만 원 선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조금 여기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 구간에서는 우리 기업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자극제로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 5억을 찍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도 그런 기대감으로 일부 3만 원까지 윗꼬리를 달았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3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급, 이 기업을 누가 과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같은 방향으로 이 기업의 미래 모멘텀 성장성을 보고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3만 원도 돌파 못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손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조정이 깊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필요할까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죠. 2분기 실적이 누가 뭐래도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야 또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3만 원은 거뜬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손절보다는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차트를 열어놓고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네모를 조금 쳐놨거든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조금 더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오히려 주식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매수를 하시려면 2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야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중이 30%가 아니시고 10%시라면 지금도 물타기를 하시면 단가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0%이시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해봤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예. 좀 더 많이 기다리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을 수 일단 있을까요? 3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서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문자도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포인트 모바일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는 0231531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 강연에도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크릿 강연에 정재훈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 세 글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35%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요. 3,232.71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중의 변동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오전장에 그래도 하락이긴 했지만 양호하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한 2시 30분 전쯤에요. 이렇게 갑자기 저점 기록하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은 오전장만큼은 회복을 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04억 원, 기관이 162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외국인이 176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9위까지는 다 하락세였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0.13% 하락하면서 78,900원입니다. 79,000원도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으로 1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02%로 43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1.30% 하락한 152,000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3%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의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중에서는 셀트리온만이 원래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현대차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14%, LG화학이 0.73%, 삼성 SDI가 1.75%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22만 8천 원까지 올라왔고 또 셀트리온이 27만 3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조금씩 시장 분위기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56% 하락하고 있고요. 1043.92포인트로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역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전장에 그래도 역시 양호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코스닥도 한 1시 40분 정도에 저점 기록하고 반등해주긴 하지만 오전장만큼 회복은 되지가 않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1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904억 원, 또 기관은 940억 원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여기는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죠. 에코프로비엠이 7%로 오늘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74%로 역시 강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12%, 펄어비스도 3%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52%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 기록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도 오늘 3% 강세, 그리고 7위 시젠도 오늘 진단키트주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날 종목들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작은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곳은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위원님 오늘 장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시아 증시가 전일 하락을 했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기상 이후 기상 변화, 홍수 관련해 가지고도 유럽 증시의 하락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엔 안전자산 쪽으로의 투심이 이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까지도 3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투심이 더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 대만을 중심으로 좀 나오는 모습까지 있으면서 대만 증시의 하락, 아시아 주요 증시의 하락, 국내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조정들이 좀 발생한 모습이었습니다. 탐욕 지수라고 하죠. CNN에서 발표하는 17포인트까지 조금 공포 국면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월, 2월까지 갔을 때에는 탐욕까지 지수가 9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모습이었죠. 결국엔 지수가 고점 영역에 있을 때에는 더 갈 것이다. 지금도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탐욕 쪽으로 지수가 급격히 기울면 100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떠날 때야 라고 하면서 보유자분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20 이하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 17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위험자산 쪽으로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이 어닝 시즌을 지난 이후에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어닝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발표되고 있는 초입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레 압박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압박은 있고 테이퍼링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덜컥 확산세에 일어나 보니 시장 참여자들과 정책 당국자들도 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장을 예민하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지수와 지표들에 의해서 하락이 덩달아 조금 반복해서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7월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는 공포를 기회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조금 7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이 공포 국면에 달했을 때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간간히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내가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분석이 완료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분할로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었다. 코스피 지수의 분봉과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분봉을 보았을 때에도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많이들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장 막판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 코스닥도 외인들이 순 매수 전환한 이후에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다시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급한 조정, 깊은 조정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 압박에 의해서 깊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밑꼬리를 달지 않은 기업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들이 120조 원 내외로 조금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물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석과 스터디 그리고 철저한 시장 대응이 조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 이후에 반드시 상승은 좀 나올 만한 이유들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하반기 끝까지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좋은 기업은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 알겠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거의 작년 10월 정도의 주가 정도로 다시 하락하면서 돌아온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 아침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리포트들을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연말 제가 말씀드릴 때 4가지 종목을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4가지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 4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 CJ제일제당 있죠. CJ제일제당도 많이 올랐죠. 이마트인가요? 네, 이마트는 네. 상승 이후에 하락이 조금 나왔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보다는 수익은 나는데 아직 주가가 그렇게 튀어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폴더블 폰 업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로는 OLED,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들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내일 아침 8시 10분 서울경제TV 트시면 이번 주 주위에서 보고 있는 업종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그 대형주 위주의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요, 이렇게 주요소 포트 저희가 미스터 복광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안전한 매매로 1등의 자리를 정말 보여주고 계시고 저점에서 종목을 좀 매수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함께하실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수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0.35% 내려갔습니다. 3,232.70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59% 하락하면서 1,043.64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151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도 지금 1,150원대 박스권을 오늘 유지를 해준고 마감이 된 것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원 60전 올랐습니다. 1,150원 40전에 마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막판에 좀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안심하고 한숨 돌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래 기다리는 셀트리온요. 네, 셀트리온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종목 상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만 원 20%요. 34만 원에 20% 비중입니다. 오래 가져 있고 허반석 멘토님 좋아하는데 오늘 전화가 연결돼서 기뻐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멘토님 나 좋아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네, 전화가 애청해 주셔서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방송에서도 완숙기에 접어든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뭔가 네네. 기업의 덩치도 커졌고요. 기업이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이슈를 가지고서 막 20, 30%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이 있는 기업의 덩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더욱더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현 구간에서 27만 원 언저리에서 30만 원까지의 상승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 원까지는 가볍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켜볼 만한 자리가 3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네. 34만 원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하단부에 말씀을 드렸던 이 파란 색깔 라인 보이시죠? 네네네. 이 선을 저는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는 지금 한참 떠 있는 구간에서 한참 이전에 매수한 가격이 34만 원이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 추세선상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뭔가 기업이 임상 완료나 그 판매, 라이선싱 아웃 등에 있어서의 성과를 낸다면 30만 네네. 원은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34만 원까지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아, 네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매수한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네네. 한 10% 정도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 1년이요. 네. 그러면 이 추세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 5%씩 나누어서 매수를 한번 도전해 보셔서 그럼 비중이 30%가 되실 거거든요. 네. 그것을 가지고 조금 길게 끌고 가시면 손익분기점까지 갖고 계시는 모든 물량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연말까지 가져 있으면은 이 금액 올까요? 연말까지 34만 원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시간이 네.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격을 낮추셔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20%를 그대로 더 길게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조금 안전한 가격에 살려는 연습을 다른 종목에서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문자로 보내주셨고 매수가 67만 4천 원에 비중이 30%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주요 소포트에 허반석 위원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7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는 64만 원으로 매수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세선상 이런 바닥 권역에서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2분기 실적 배터리 완성 업체 3사 중에서 중대형 전지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와 리포트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3사보다 삼성 SDI를 조금 콕 집었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고서 나머지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70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는 들고 가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고요. 2024년이라고 제가 콕 집어서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더라도 24년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주유소 포트에 있는 종목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늘 이렇게 대형주로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인데요. 저점에서 내가 이런 종목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복구왕인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누려보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저희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크릿 강연에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시크릿 강연에 저희가 참석 가능한 링크 티켓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시크릿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